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연출의 언어, 배우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출의 언어란 무엇이고 배우의 언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한테 어떤 코멘트를 받던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게 되면 감독님들의 디렉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감독님들이 어떤 디렉팅을 줄 때, 즉 코멘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감독님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연기를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울 때 선생님들이 어떤 코멘트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어떤 코멘트를 할 때 선생님이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일부러 나를 갖다 깔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선생님들이 이제 잘못된 코멘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 잘 되라고 그런 어떤 연기적인 코멘트를 하겠죠. 근데 내가 연기를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면 선생님들이 저런 코멘트를 나한테 할 때 저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울 때 선생님이 나를 이해시켜주기만을 바라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저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배우의 어떤 마인드, 태도와 연결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감독님의 디렉팅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배우라고 하는 존재는 현장에서 감독님의 연출에 어떤 디렉팅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기하고 싶다고 무턱대고 이렇게 연기하면 안 되고 전체 그림을 관장하고 있는 감독님의 어떤 디렉팅을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현장에서 감독님의 어떤 디렉팅을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이제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독님의 어떤 그런 디렉팅을 수용할 수 있으려면 연기를 배울 때부터 선생님들이 저런 코멘트를 나한테 왜 하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지시대로 연기를 할 수가 있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마인드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오디션장을 갔는데 그 오디션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을 좀 마음에 들어해요. 근데 마음에 드는데 뭔가 좀 미심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특정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대사를 갖다가 좀 즐기면서 한번 해줄래요? 아니면 그 대사를 좀 침울하게 해줘볼래요? 그 대사를 좀 누워서 해줘볼래요? 아니면 그 대사를 좀 방방 뛰면서 해줘볼래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오디션장에서 그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으면 그걸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은 그 오디션에서 탈락을 하겠죠? 그래서 배우는 자기를 주장할 때 주장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감독이나 연출의 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감독님이나 연출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은 일종의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연기를 배울 때 그걸 습관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감독님이 어떤 디렉팅을 줄 때 여러분들이 그분을 이해를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감독님이 원하는 연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감독님이 원하는 연기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독님은 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때 이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인데 배우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는데 감독님이 파란색의 어떤 물감을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빨간색 연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감독님은 그 물감을 쓸 수가 없겠죠? 그 물감을 쓸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물감을 버려야겠죠. 즉 역할에서 잘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독님의 디렉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연기를 되게 잘해야 되고요. 표현력도 넓어야 되고 그리고 말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감독님이 어떤 디렉팅을 줄 때 감독의 언어와 배우의 언어 이게 이제 되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우가 뭔가 되게 매가리 없이 연기를 해. 그러니까 그 감독님은 어떤 배우의 언어를 잘 모르니까 그 좀 오버 좀 해주실래요? 좀 연기를 좀 과장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디렉팅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배우가 이 감독님의 말을 갖다 착각하게 되면 이 감독님은 나한테 자연스러운 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과장된 연기, 오버 액팅 이걸 원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배우가 매가리가 없으니까 좀 더 뭔가 익사이팅하게 좀 더 에너지 있게 좀 더 박력 있게 연기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근데 본인이 이제 매가리 없는 걸 인식을 못하니까 감독님의 그 디렉팅을 곡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로에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되게 아끼는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여자 후배가 지금 이제 드라마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굉장히 유명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배우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저 죄송하지만 한번 공연 좀 보러 와주실래요? 오빠 시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지금 연출이 나한테 어떤 요구를 하는데 이 연출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연출이 나한테 자꾸 오버 연기를 원하고 과장된 연기를 원해. 이 연출은 뭔가 좀 나한테 쌈마이 연기를 원하는 것 같아. 나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연을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연출도 제가 되게 잘 아는 분이어서 공연이 끝나고 나서 두 분하고 같이 이제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두 분의 대화, 두 분의 언어 소통 이걸 제가 이제 관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연출은 이 배우가 너무 매가리 없이 연기하고 흐물흐물 연기하고 너무 처지게 연기하니까 뭔가 좀 더 익사이팅하게 뭔가 좀 더 에너지 있게 좀 더 활력 있게 그렇게 연기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버를 하세요. 좀 과장되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배우는 그 말을 이 연출은 되게 과장된 연기, 쌈마이 연기 이런 걸 원하는 거구나. 나한테 지금 인위적인 연기, 상투적인 연기를 요구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게 연출의 언어와 배우의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출은 배우의 연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가 지금 객관적으로 뭘 잘못하는지를 갖다 제대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배우가 제대로 된 연기 표현을 하려면 어떤 말로 내가 디렉팅을 줘야지 저 배우가 내가 원하는 연기가 나오는지 이거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네가 좀 더 처지고 매가리가 없으니까 좀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해줘 라고 디렉팅을 주는 게 아니라 연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과장 좀 하세요. 좀 오버 좀 하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배우의 입장에선 그 과장된 연기, 오버 연기 이게 뭔지를 아니까 그럼 나보고 상투적인 연기를 하라고 하는 건가? 뭔가 과장된 연기를 하라고 하는 건가?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여자 배우하고 예전에 공연을 한 3개 정도 같이 한 게 있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에너지도 있고 감정도 좋고 연기 표현이 되게 좋은 친구란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뭔가 일상적인 연기, 자연스러운 연기라면 굉장히 처지게 연기를 해요. 말을 갖다 흘리고 매가리 없이 하고, 근데 본인은 얼마나 매가리 없이 하는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아마도 자기는 이제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때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자기가 일상적인 연기를 하거나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때 얼마나 매가리 없이 하는지 그걸 객관적으로 인식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따로 네가 평상시에 연기할 때 좀 이런 측면이 있어. 그래서 연출이 이런 요구를 했던 건데 네가 그거를 곡해를 해서 그걸 과장된 연기, 오버액팅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좀 더 활력 있게, 매가리 있게 그렇게 연기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그 연출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배우도 이해를 해서 그다음부터는 그 공연을 되게 이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2인극이었었기 때문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나오는 연극이었었는데, 여자 배우가 이제 처지면 드라마가 이제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연출은 그 드라마의 흐름을 위해서 그 여배우한테 어떤 에너지 있는 느낌들, 좀 텐션이 있는 느낌들, 이것들을 원했던 건데 그 디렉팅을 좀 과장되게 하세요, 좀 오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출과 배우 간의 어떤 언어 소통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이런 게 이제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의 언어와 연출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연기를 하고자 한다면, 현장에서 살아남는 배우가 되고자 한다면, 나의 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모니터를 해주는 사람들, 나의 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디렉팅을 주는 사람들, 즉 코멘트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열린 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배우가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남의 말들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우는 연기를 했는데, 나는 되게 슬펐는데 밖에서 보기에 왜 연기를 그렇게 하세요? 너무 안 슬퍼 보이고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내 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하고 그걸 수용하려고 해야 돼요. 거기서 나는 지금 되게 슬펐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슬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 슬펐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슬펐다고 느꼈다고 해도 외부에서 보기에, 감독이나 연출이 보기에 슬프지 않아 보였으면 안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동영상 올리면서 배우에게는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인식이 있는데, 배우는 주관적인 인식에 함몰되면 안 되고 객관적인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연기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해도 나는 분명히 A라고 느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 B라고 느꼈으면 여러분들은 B의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나는 B가 아니라 A를 했다라고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연출이나 감독이 왜 있어요? 연출이나 감독이 예전에 없었던 직종이에요. 근데 이 사실주의 연극이 발달하면서 배우들의 연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제3의 눈이 필요하다 보니까 연출가라고 하는 그룹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연출이라는 그룹이 좀 더 전문화되면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연출이나 감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연극은 배우 예술이지만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연기를 할 때 감독이나 연출은 여러분들의 적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군이지. 여러분들이 연기를 더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게끔 모니터를 해주고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의 연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독의 얘기를 수용할 수 없으면 감독은 대략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들이 왜 유명한 배우를 쓰고자 하는 거냐면, 그 배우들의 연기는 공신력이 있으니까, 연기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미 객관적으로 다 검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길 때 믿고 맡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 동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거의 신인이잖아요. 배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신인이고 배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독님은 여러분들의 연기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인을 등용할 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인을 등용할 때 오디션을 보긴 하는데, 그 오디션장에서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뭔가 미심쩍거나 애매모호하나 그러면 여러분한테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독님도 결국 좋은 배우를 캐스팅해야지만 이 드라마나 영화가 성공하기 때문에 좋은 배우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빛내줄 수 있는 감독님, 여러분들의 연기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감독님, 이런 분들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감독님의 얘기를 수용할 수 없으면, 즉 감독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감독님을 만난다고 해도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가 되고자 했었을 때 이 감독의 언어와 배우의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울 때 타인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 선생님의 말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기 발표를 했었을 때 선생님들이 어떤 코멘트를 하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태도, 이런 태도를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연구하세요. 내가 이런 연기 표현을 했었을 때 선생님은 왜 저런 연기 코멘트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